안녕하세요. 한국영상대학교 음향제작학과 교수 김은동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의 사운드 후반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했던 작업들은 세시봉의 음악 작업이나 늑대소년, 집으로 가는 길, 용의자, 테너 그런 작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소리, 안 들리는 게 좋은 걸까요? 요즘은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게 들리죠. 미디어 콘텐츠는 물론이고 상업시설, 브랜드 공간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된지 혹시 아시나요? 사운드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연출의 의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리를 창작하고 편집하고 배치하는 작업들을 의미하죠. 이 개념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야 했던 작업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외계인이 등장하거나 상상 속의 기계들 또는 괴물, 귀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 없는 소리들을 현실처럼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비슷한 소리를 합성하고 변형하고 새로 설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소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치 무언가를 디자인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운드 디자인이 사용되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어떤 소리를 선택할지, 또 언제 들리게 할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크기로 또 어떤 방향으로 들리게 할지를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운드 디자인을 운용한다라고 하죠. 어떤 영상에서 음악을 사용할 건지, 음악 대신 효과음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소리도 선택하지 않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운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게임의 UI는 물론이고 자동차의 터치음까지 어떤 소리를 어떻게 잡아넣어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 모든 것들이 사운드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사운드는 우리 일상생활 속의 사운드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죠. 영화 자체가 조금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공간에 앉아서 제한된 시간 동안 영상과 소리에 몰입을 강요당하는 예술 형태이죠. 따라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접하는 사운드는 완전히 몰입된 상황에서 사운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전제를 달고 재생되는 소리입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은 영화에서 남은 발전의 영역은 사운드다라는 말도 했고요. 조지 루카스는 영화의 절반은 소리가 차지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관객들은 총알이 빗발치고 차가 뒤집히고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 소리들은 촬영하면서 만들어진 소리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아예 그런 소리들은 의식조차 하지 않죠. 영화의 스토리나 영화가 만들어준 이야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떠올릴 때 그 장면의 영상미라든지 연기라든지 배우의 대사는 기억하지만 그때 사용됐던 소리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죠. 대사는 소리라기보다는 연기라고 봐야 하고요. 그럼 감독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강조했을까요? 영화는 일상의 재현을 목표로 하는 예술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소리는 가상의 세계를 일상으로 보여주는데 감정적으로 작용해서 그 일상을 완성시키는 요소인 거죠. 사운드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영상과 달리 소리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우울한 장면에서 우울한 표정의 배우 연기가 있겠죠. 또 우울한 느낌을 주기 위한 조명이 사용될 거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미술이 들어갈 겁니다. 이때 사운드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우울한 장면이
리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작은 소리들이 저음으로 깔리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또는 어디선가 불안한 소리들이 작게 반복된다면 관객들은 그 소리를 듣고 미세하게 불안한 감정을 조율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영화 속의 사운드는 안 들릴 정도로 자연스러울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의 음향 연출은 사운드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영상을 더욱 실감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리가 도드라지면 어떤 효과음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면 참 사운드가 좋은 작품이네가 될까요? 그건 실패한 사운드 연출이 됩니다. 사운드는 영화의 서사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지 사운드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죠. 관객에게 잘 들리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는 못 느꼈지만 그 소리가 영상에 도움되는 장치로 활용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운드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또 사운드를 만드는 실습을 하고 어떤 작품의 사운드를 담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과한 효과음이 관객의 주의를 뺏거나 타이밍이 어긋나는 소리를 배치하거나 화면의 감정과 맞지 않은 과다한 효과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모두 영화의 리얼리티를 해치는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영상들은 이펙터가 많은 역할을 차지하죠. 이런 이펙터 위주의 작업일수록 절제와 영상에 맞는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영상과 사운드의 공감각이라고 표현하죠. 이 공감각이라는 것은 사운드 혼자, 영상 혼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게 아니라 사운드가 영상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운드 디자인은 소리가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설계인 거죠. 결국 영화 속 사운드는 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옆에서 영상을 도와주며 느껴지기 위해 설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동이었습니다.